MZ세대, 요즘 세대에게 특히 인기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서요? MZ세대는 사실 엄격하게 30대하고 20대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30대하고 20대는 지금 한국 사회에 많이 달라요. 그렇죠. 특히 30대는 기성세대와 가까운 판단을 합니다. MZ세대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20대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딱 어떻다라 규정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 개성이 강합니다. 여러 가지 가치관이 다른데 이 세대가 경험하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 여기서 많은 트렌드와 문제가 발생합니다. 40대나 50대는 부모의 관계에서 갈등에서 시작해요. 보통 청년시대. 네. 그래서 저항이 나오고 기존 시스템을 전복하려는 니즈도 거기서 출발하는데 지금 20대들은 안 그래요. 20대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지지해주니까 네. 그거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된 거죠. 네. 개성이 강한 걸 지지해주는 선배나 동료를 좋아합니다. 아, 이른바 충조 평판하지 않는 세대. 그게 20대 남녀가 선배한테 기대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았을 때 오지랖 하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그렇죠. 잘 수렴해야 선배 세대들은 20대들한테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70의 개띠인데 요 세대만 해도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였는데다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시대에 살았던 국민이에요. 근데 지금 20대 있죠? 선진국 국민입니다. 문화가 달라요. 누가 누굴 가르쳐요. 세대나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전의 기준으로 뭔가 가르칠 수도 없어요. 여기서 튀어나오는 게 리버스 멘토링이죠. 책에도 언급했지만 네. 앞으로 IT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관의 부분을 후배 세대들한테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45050이 아니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있으세요. 네, 그래요? 여기서 또 트렌드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신비적 권위가 없어집니다. 부모의 인간적 약점이 있잖아요. 네. 그거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이거 두툼하는 게 있어요. 근데 20대들은 부모랑 쉽게 말하면 맘먹잖아요. 지금 저희 집에도 사실은 그 17살짜리 여자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걔는 나 친구랑 나름 여기저기 많이 나가서 유명한 사람인데 걔는 나를 굉장히 말로 보거든요. 맘먹는 거죠. 아빠 그렇지 이런 식의 이제 알고 보면 그 사람 별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거 볼지도 모르겠는데 또 욕먹겠네요. 자꾸 나 팔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팟캐스트나 여러 가지 콘텐츠가 터졌습니다. 실제로 이상한 나라의 부모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대박 재밌어요. 부모님의 불륜이나 이런 식의 예전에 생각도 못한 이런 문제들이 약간 유머를 더해가지고 상담이라는 스틸로 부모를 고발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셨죠? 네.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하는 건 역설적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평등하다. 그러니까 신비적 권위가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코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20대들한테 인기 있는 캐릭터는 평등한 커뮤니케이션을 잘 소화하는 역할을 선호합니다. 친구든 선배든. 그리고 요거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충조 평판하지 말라면 아예 떨어져 있어라는 건가? 이게 어려운 게 여기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안 되죠. 또. 이게 이제 외로움이 굉장히 견고하게 커가는 시대잖아요. 옆에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면 상황의 결핍들이 쌓이게 해주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인데 피엔체님이 전문가시니까 너무 잘하시겠지만 커뮤니케이션의 70%는 비대면 소통에 해당합니다. 눈 마주치고 끄덕거리고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세월호라고 하는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정혜신 선생님 책에 보면은 그 심리 전문가나 상담가가 트라우마 치료를 한다고 갔는데 그분도 3개월 만에 다 철수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어디서 위로를 얻었냐?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뒷모습. 식사하셨어요? 물어보고 약 갖다 드리고 이불 덮어드리고 아무런 얘기 거기서 눈물 흘리고 위로를 얻었어요. 사람들한테 필요한 소통은 사실은 곁에 있어주는 소통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역할일 수 있다. 지금 시대에서. 소셜 스크립트, 사회적 각본이 약간 붕괴되는 사건이 2015년에 있어요. 메르스. 사회 변화 트렌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메르스 때문에 집에 오래 머뭅니다. 집에 혼자 오래 머물면 내 감정 상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 욜로의 대열풍이 있었죠. 이게 모은 것보다 손안에 쥐어지는 그 라떼가 주는 행복감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 다음 해에는 뭐가 유행했냐면 혼자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게 생각보다 괜찮네. 1인 체제가 됐고 그 끝이 뭐라고 봤냐? 저희는 2019년도에 외로움이라고 봤어요. 근데 외로움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게 살롱 문화. 트레발이나 이제 책 모임 같은 걸로 막 살롱 문화 확산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딱 막혔죠. 그렇죠. 인간관계가 막혔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데 네네. 이게 딱 끊어졌죠. 그렇죠. 사람들이 정체성을 뭘로 확인했냐? 그때 MBTI가 대유행합니다. 코로나 2년차 되니까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이제 자기 컨디션에 맞게 일상이 재구성되는 거예요. 엄마 나 연락 학교 안 갈래?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내 컨디션대로 주변이 움직이네. 요 착각이 2020년, 21년, 22년까지 2023년도에는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이제 확 줄어들었고 선거도 없어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내 생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추 챌린지가 유행하고 자기 개발이 대유행하게 된 거죠. 트렌드에 대해서 쭉 이사님께 들어봤는데요. 이사님께서 이렇게 트렌드를 읽는 직업을 갖게 되시고 나서 생긴 삶의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소소한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과 관심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막연한 트렌드나 미래 전망은 좀 의미가 없다고 오히려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일상생활을 대중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이것이 하나의 방향성이 될 거란 믿음 같은 게 좀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그 짐 데이터라고 엘빈 토플러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분하고 같이 미래학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미래학은 실제로 미래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이미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의 일상이 사실은 그 연장선에서 미래가 있는 거지. 네.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구글 글래스가 나온 거 다 이걸 쓸 거다. 그 시장이 없어가지고 결국 구글 글래스 망했거든요. 전문가들이 기술 결정론으로 전망하는 미래 트렌드는 사실은 좀 의미가 없어졌고 오히려 일상에 대한 관찰이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때 되게 중요한 관찰이 될 수 있다. 최근 뭐 다른 책들은 평균 실종에 대한 얘기도 하고 평균이 없이 양극단의 선택을 하는 그 경향성은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했던 것들은 이제 대중소비자의 평균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평균이 그 평균에 해당하는 여러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시대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정보가로서 유용하긴 합니다. 이 정보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균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다르면 내가 저거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회를 잡으실 수 있어요. 요거보다 뒤쳐져 있으면 저거는 좀 빨리 팔로우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 요건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틀렸어 왜 이래 나랑 다른 데가 아니라 이걸 성장에 활용해보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2023 트렌드 모니터 댓글 달아주신 15분께 도서 나눔 이벤트 열고 있으니까요. 우리 히릿들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얘기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스톡데일 패러닥스라고 들어보셨죠? 요분이 이제 베트남 수용소에서 풀려나니까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얼마나 큰 희망을 잘 품었길래 이렇게 잘 견뎠을 수 있었나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루하루를 잘 견뎠습니다. 다음 크리스마스 때 풀려나겠지? 이런 기대했던 사람들은 빨리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톡데일의 역설이 발생했거든요. 내년엔 주식시장이 좋아지겠지. 부동산 시장이 내년 올라가겠지. 지금 아마 대출을 끼신 분들은 답답하고 하실 거예요.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정보도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찾아서 하루하루 쌓아가는 게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이걸 견딜 때 되게 의미 있는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동료분들 찾아서 친구를 만드시면은 같이 요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랫동안 여운이 남는 말씀일 듯 합니다. 너무 멀리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하루하루 우리 오늘 하루에 집중해서 살아보자고요. 이렇게 끝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께만 걸으세요. 안녕. 뿅.